안녕하세요. 다양한 책들의 요점만 쏙쏙 뽑아 재밌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의 책은 서민의 유쾌하게 떠나 명랑하게 돌아오는 독서 여행입니다. 멀리 떠나지 못하더라도 가끔은 책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곤 하죠. 오늘의 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읽고 조금씩 넓어지는 삶에 대해 서민의 유쾌하게 떠나 명랑하게 돌아오는 독서 여행을 들려드립니다. 더 아픈 사람이 있는 이유,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 우리나라는 제왕절개 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분만의 36%가 제왕절개 수술로 이루어졌다. 중국 47%처럼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도 있긴 하지만 OECD 평균 25.8%를 고려하면 높은 편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 수술이 비싸니 의사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자연분만할 때 태아가 잘못될 확률은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보다 훨씬 크다. 좁은 출구를 통해 태아가 나오다 보니 수술로 꺼내는 것보다 위험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아이가 잘못되면 아이의 가족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법원은 대부분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면 의사의 과실은 없지만 자연분만을 했다면 의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다. 이렇게 본다면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선호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확률이 낮긴 하지만 제왕절개 수술을 해도 산모나 태아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법적으로는 무죄가 나올지라도 산모가 내 아이를 살려내라 라는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한다면 어떨까? 서울 아산병원이나 서울대학교 병원처럼 큰 병원이라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 병원 평판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작은 병원에는 치명적이다. 그런 소문이 난 병원에 올 산모는 없을 테니 합의금으로 거액을 지불하거나 병원 문을 닫는 것이 의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 작은 병원들은 분만 자체를 꺼리게 된다. 이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로 지금 개인 병원 산부인과는 물론이고 중소병원들도 웬만하면 분만을 하지 않는다. 이 현상이 가져온 결과는 참혹했다. 큰 병원이 몰려있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작은 산부인과는 분만을 잘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분만 때 생기는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강원도 태백에 살던 여성이 분만 도중 자궁이 파열됐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해줄 병원이 근처에 없었다. 결국 여성은 130km를 달려 원주로 가다가 사망하고 만다. 출생아 10만 명당 아이를 낳다 숨지는 산모의 수를 모성 사망비라고 하며 이것은 한 나라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수명이나 병원 이용 횟수 등 의료에 관한 각종 지표가 톱클래스인 우리나라지만 모성 상황비만큼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2013년 OECD 평균 모성 사망비는 7명인데 우리나라는 11.5명이었다. 지역별로 나누면 심각성이 더 커진다. 다음 뉴스를 보자. 서울은 3.2명인데 제주와 경북은 각각 16.7명과 16.2명을 기록했고 강원도는 서울의 10배인 32명으로 중국이나 스리랑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의료 문화가 환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던 터라 김승섭이 쓴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의대를 나와 현재 보건대학교 교수인 그는 이 책에서 질병은 의료제도와 문화가 만들어낸 측면이 있으며 개인을 치료하기보다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역설한다. 김승섭은 이 밖에도 가난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장하고 근무 중 다친 소방공무원이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대부분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슬픈 연구 결과도 알려준다.
좋은 책의 조건 중 하나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그렇게 고생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벌잖아 라고 말할 것이다. 나 또한 그렇게만 생각했다. 하지만 저자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전공의들이 지금처럼 일할 때 과연 그들이 진료하는 환자는 안전할 수 있을까? 실제로 연구 결과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전공의일수록 의료 과실의 위험이 커진다고 한다. 책을 읽다 보니 제도와 문화가 질병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10분 이해하게 됐는데 저자가 하는 연구가 자본을 비롯해 소위 가진 자들에게 불편한 것이라 걱정이 된다. 과연 그가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가 활발히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꼭 해야 할 질문, 헨리 마시, 참 괜찮은 죽음. 2015년 4월이었다. 5개월 만에 만난 친구는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였다. 물어보니 등에 통증이 조금 있다고 했다. 그보다 안 좋은 것은 최근 몇 달간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다는 사실이었다. 친구에게 말했다. 너 암 같아. 당장 병원을 가야 해. 예약해 줄 테니 내일이라도 가. 상황은 내 예상보다 훨씬 나빴다. 친구는 암 중에서 가장 무섭다는 췌장암이었고 게다가 말기였다. 친구는 망연자실했다. 췌장암은 그의 인생 계획에 전혀 들어있지 않았으니 말이다. 전날까지 멀쩡하게 회사에 다니던 친구가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신세가 됐다.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치료를 받는 대신 남은 시간을 가족과 보냈을 터였다. 췌장암은 어차피 치료해봤자 6개월이 고작이니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선택하는 것에 별로 장점이 없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된 친구는 좋은 면만 보려고 했다. 췌장암을 이겨낸 사람들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췌장암에 좋은 음식을 먹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으로 옮기는 등 암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의사는 친구에게 살아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신만 믿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힘든 항암 치료를 몇 차례 받은 뒤에도 암의 크기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도 의사는 많이 좋아졌다고 몇 번만 더 받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친구가 그게 다 허황한 거짓말임을 안 것은 장이 꽉 막혀 더는 식사를 할 수 없게 된 8월 20일경이었다. 그로부터 보름이 채 안 돼서 친구는 세상을 떠났다. 그 의사는 왜 그랬을까? 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남은 생을 마무리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그는 환자가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예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리라. 그렇다 하더라도 항암제가 전혀 듣지 않았을 때는 이야기해 줬어야 하지 않을까? 양갱을 먹었다는 이유로 의사한테 핀잔을 듣는 것보다는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남은 나날을 보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지난 일들이 떠올린 것은 헨리 마시의 참 괜찮은 죽음을 읽었기 때문이다. 뇌의 질병을 다루는 신경외과 의사가 겪는 번민이 잘 드러난 이 책은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읽어볼 만하다. 살다 보면 자신이나 가족이 큰 병에 걸릴 수 있는데 이 책은 치료 여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이 뭘 원하느냐는 전적으로 의사가 그들에게 하는 말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그녀 의사가 수술로 손상된 뇌를 제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목숨은 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환자 가족들은 어김없이 수술을 선택할 것이다. 반면 수술을 해도 환자분이 정상적으로 사실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구로 평생을 지내야 하는데 환자분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라고 말하면 가족은 다른 답을 줄 것이다. 이 구절은 의사가 환자 가족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환자 가족의 답변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수술 여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선택입니다. 저자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 그녀처럼 수술 여부는 가족들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다.
환자분이 평생 불구가 된다고 해도 정성스레 보살필 만큼 사랑하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아니라고 할 가족이 과연 있을까? 결국 그 환자는 수술하기로 했는데 저자는 이 결정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다. 온전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거의 없다면 과연 수술로 목숨만 살려놓는 것이 그 환자를 위한 길인지 의문이 점점 커진다. 의사가 의도를 가지고 환자 가족의 답변을 조종한다면 이에 맞설 방법은 없을까? 이 책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있다. 다음과 같이 묻는 것이다. 선생님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의사는 솔직히 답변해 줄 가능성이 높다. 췌장암에 걸린 친구의 주치의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주변 의사들에게 물어본 바로는 모두 자신이 그 상황이라면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치료해봤자 수명을 늘리지도 못할 텐데 항암 치료는 무의미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라는 책도 있는 것으로 보아 내 주변만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솔직한 대답은 환자나 가족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환자 가족이 이렇게 묻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왜일까? 의사가 환자에게 권유하는 것과 다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지 이런 이유로 의미 없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큰 선택에 직면한다면 의사에게 질문하자.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뒤늦게 배신감에 사로잡혀 분노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책을 통해 의학과 치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지만 그 만약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의 책 여기까지입니다.